오늘은 산으로 백패킹 가고 있어요. 날씨가 엄청 덥고 말 안 해도 아시죠? 오늘은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습도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절로 나는 수준이에요. 오늘 땀 흠뻑 내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벌레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벌레 친구들이 아주 많이 붙었어요. 오늘 이 친구들과 함께 정상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산도 조망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오늘 올 때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조망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럼 힘차게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출발! 여러분, 이 산은 습기가 되게 많나 봐요. 여기 바위들을 보면은 이끼가 엄청 많이 껴있고 이게 거의 돌산이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엄청 많은데 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미끄러워. 그래서 몇 번 미끄러질 뻔했어요. 오늘은 진짜 안전 산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여기 완전 소나무 군락지예요. 여기 산이 전망이 정말 좋은 산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라올수록 안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을 보니까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 산마다 확실히 기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의 산은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내려갈 때가 더 무서워. 내려갈 때가 약간 더 미끄러질까봐. 돌의 표면이 엄청 축축하고 비 온 것처럼 되게 미끄러워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하늘은 엄청 파란데 안개가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진짜 올라오면서 얘기한 대로 산신령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각은 7시고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색이 니엇니엇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번 텐트 피칭을 해볼게요. 와, 진짜 멋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는 길에는 해가 되게 쨍해가지고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올라오면서 안개가 계속 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렇게 진짜 멋있는 운해도 만나고 빵 뜨인 뭔가 화창한 그런 뷰는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해를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오늘은 행운한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멋진 운해를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오늘은 손에 꼽힐 만큼 멋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운해가 참 아름다워요. 때로는 강렬하게 밀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하는 저 운해의 감정이 느껴질 때 많은 생각이 들기도 또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져요.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여름은 여벌옷을 꼭 챙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얼음물이 필수예요. 얼음물 없으면 진짜 산행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등산 가실 때 꼭 얼음물 챙겨가세요. 여러분 짠! 오늘 저녁은 빵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빵이 아니랍니다. 원래는 백패킹 나올 때 제가 도시락을 싸서 오잖아요. 근데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서 오면 좀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괜히 또 배탈 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녁 한 끼고
점심은 진짜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끼 정도는 빵으로 그냥 간단하게 때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에요. 되게 케이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빵이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가루쌀로 만든 빵이거든요. 몸에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밀가루보다는. 이 빵을 제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갔는데 지금 빵지술래 약간 빵 페스티벌 같은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루쌀로 만든 빵만 이렇게 모아서 따로 팝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와서 집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도 있는데 든든하고, 제가 크로와상 되게 좋아하는데 크로와상도 가루쌀로 만든 크로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먹어봤는데 걔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얘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백패킹 올 때 먹으려고 아껴두고 안 먹었어요. 여러분, 신세계 강남점에 식품관에 진짜 빵천국인 거 아시죠? 빵집이 거의 절반은 빵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빵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요거를 가루쌀로 만든 빵이라고 해서 되게 호기심에 그냥 사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도 있고, 그래서 굳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느니 약간 가루쌀로 만든 빵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와가지고 집에서 엄청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밀가루 소진량도 어마어마하고 또 밀 수입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철원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쌀 소비량이 되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신품종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루쌀이랑 그 다음에 그냥 쌀을 빻아서 가루를 낸 거랑은 또 완전 다르대요. 공정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루쌀은 신품종인데, 기존에 우리 먹는 쌀을 가루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물에 쌀을 불려서 그걸 빻아서 이렇게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서 똑같이 생겼는데 만지면은 그냥 가루가 된대요. 그래서 뭐 물에 불리고 하는 이런 공정들이 없이 그냥 바로 가루쌀로 빵을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이랑 이렇게 가루쌀로 만든 면이나 이런 것들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농림축산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가루쌀로 만든 빵집은 그 빵지술래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가루쌀 파는 곳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약간 쌀로 만든 빵? 가루쌀로 만든 빵이면 좀 일반 빵이랑은 좀 맛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맛있고 종류가 진짜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볼 수 있으면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기대하는 게 빨리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서 면이나 이런 거, 가루쌀로 만든 면 이런 거 나오면은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흥행작인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잖아요. 광복절날 개봉을 했는데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7시 걸로 예매를 해서 거의 출근 준비하듯이
씻고 준비해서 나가서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놀란 감독의 초창기 영화인 메멘토를 보면 진짜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메멘토 때도 그랬고 뭐 프레스티지,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시간의 배열이라든지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 양자역학에 기결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수학적으로 계산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시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약간 이해를 해보자면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전자 등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 현상을 이루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원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고 또 구성하는 건데 이 원자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원자의 최종적인 산물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물질을 이루는 개별 원자들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를 보통 태양계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태양의 가운데를 원자핵이라고 보면은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전자로 변경을 하면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화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주 작은 원자로 느껴졌고 이 원자들끼리 충돌하고 막 분열하고 하는 약간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흑백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흑백 시퀀스에서 보통은 뭐 과거와 현재를 나타날 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뭔가 그 견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흑백을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 노을과 그리고 운해 이런 것들을 또 자연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오펜하이머가 생각나기도 했고 요즘 그런 막 물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양계 그 너머에 또 은하계 또 그 너머에 그 사건의 지평선 그 이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멀리서 그 은하계에서 만약에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진짜 아주 작은 점이겠지. 그리고 나도 아주 작은 원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배우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는 존재도 아주 작은 이 원자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멀리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계인은 나를 외계인으로 보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화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놀란 감독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요즘 막 알쓸인잡 이런 데도 막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약간 시간 될 때 그런 거 물리학에 대해서 강연 같은 것도 듣고 있는데 그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전 좀 재밌고 좋더라고요. 갑자기 왜 근황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지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 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내 눈에 보일지 궁금하다. 왠지 또 안개가 꼈으면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을 좀 끄고 갈까요? 왜냐하면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하늘에 별이 진짜 많아요. 완전 쏟아지게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저 별이 하나의 원자인데 저 별은 나를 보이지도 않겠죠?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Mission complete. Resupply.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begins its penultimate journey to shore up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tlantis now in the proper alignment. 지금 시각은 5시 50분이고요. 오늘 5시 45분에 해가 뜬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 완전 먹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 곰탕이네요. 요즘 날씨가 계속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잘 때 침낭이 안 덮어도 되겠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냥 안 펴고 잤거든요. 근데 자다가 약간 추워가지고 침낭을 폈어요. 이게 산에는 어쩔 수 없나 봐. 무조건 챙겨야 돼. 안 챙기면 안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침낭 어제 안 가지고 왔으면 100% 감기 걸렸을 것 같아. 근데 이 산이 습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지금 안개가 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산 자체가 습도가 높은 것 같아. 어제는 오라 슛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가 돌박지다 보니까 약간 평평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한데 그래도 오라 슛을 가지고 오기 잘했어요. 약간 튼튼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진짜 어제도 오늘도 운해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멋있어요. 산에 그렇게 많이 왔어도 운해를 이렇게 진짜 이틀 연속으로 제대로 만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묶고 갑니다. 안녕. 뿅.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또 이 아름다운 은혜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안전하게 하산해 볼게요. 여름이 정말 더워요. 산행하실 때 얼음물 꼭 챙기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뿅.